안녕하세요. 칠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그 방송 제작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 자, 분양가가 올라간 가격에도 완판이 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에서 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폭등하는 분양가에 대해서 건설사의 인터뷰 위주로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왜 그런가 일단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가, 고분양가의 분양이 완판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도 이제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한 PD가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조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볼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분양가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좀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의 10억의 분양가가 분양이 다 되잖아요, 요즘, 그죠? 다 되잖아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광주 뭐 센트럴 자인가요? 평당 3천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10억이에요. 광주의 상무 뭐 센트럴 자이. 뭐 그냥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어떤 그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하든 아니면 남아 있는 땅을 개발을 해서 하는 건데 별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냥 주변이 이 동네가 조금 상권이 좋다. 뭐 지하철이 가깝다. 그 외에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광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입지는 좋은 지역인데 3천에 분양한다니까 광주는 난리가 났죠. 그죠? 벌써 뭐 미분양이 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왜 3천에 분양을 했겠어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또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이 광주가 그러면은 10억이야. 광주는. 그러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용문동의 그 둔산 엘리프 그게 이것저것 합치면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2천이거든요. 7억 2천에서 뭐 많이 비싸 7억 한 3천? 뭐 7억 3천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분 얘기로는 너무 옵션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 자재도 떨어지고 옵션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해서 미분양이 났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은 10억이고 뭐 광주가 10억이고 근데 광주 10억이 팔렸어. 만약에 광주 10억에 뭐 그게 뭐 어쨌든 다 팔렸어. 그러면 대전에 입지가 좋은 곳에 7억 5천이면 싼 거 아니야? 하고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뭐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집값이 또 이게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로 인해 또 가격이 또 요동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대전에 그 요번에 이제 그 어디죠? 숭어리샘이 이제 분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자이 브랜드로 분양을 한단 말이야. 숭어리샘은 대전에서 인기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광주의 상무 센트럴 자이급이라고 보시면 돼.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럼 거긴 평당 3천에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숭어리샘은 제가 알기로는 역시 뭐 한 2천 얼마 해가지고 뭐 7억 언저리 때, 7억 5천 언저리로 뭐 분양가를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 뭐 각종 이제 블로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억 2천에서 7억 5천 사이다. 그럼 광무 센트럴 자회가 10억에 했는데 안 됐다. 야, 그거 상대적으로 그거 비교하면 싸지 않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서울은 10억이잖아. 그럼 여기는 대전광역시의 입지가 좋은 곳은 7억 5천에 할 만도 하잖아.
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펌프질 할 수 있다는 거야.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예? 자,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주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분양가의 어떤 폭등이 뭐랄까요, 이 최근 떨어지는 아파트의 시세를 뭐랄까요, 이 떨어지는 시세를 저지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양이 잘 되냐? 자, 그 문제는 이제 정부의 전면 규제 완화 그리고 전매 제한 철폐. 자,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너무나 그 갑작스러운 뭐 서울까지 그런 그 전면 규제 완화는 결국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규제 완화는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역할을 떨어지는데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지금 분양가 하고 있고 그 신축 아파트 분양이 하고 있고 자, 그것을 정부가 규제 완화했던 것은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잖아요. 자, 그런 의도는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에게 너무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을 줘버렸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냐면은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은 외곽 지역,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분양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제 그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심가는 10억이고 뭐 창릉 신도시 그런 데는 한 6억 언저리에서 해봐.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자, 그쪽으로 가겠죠. 자, 근데 그쪽에서 나올 물량이 앞으로 많거든요. 근데 도심의 10억이 분양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기다렸다가 창릉 신도시나 아니면 그 3기 하남 교산이나 아니면 계양 테크노밸리나 뭐 대장주구나 많거든요. 좋은 지역에. 자, 그런데 분양을 받은 생각은 안 오고 서울의 핵심지로 이 중심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양가가 한 40% 정도 더 비싼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게 2006년도에 MB 정부 들어와서 그 MB 정부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고 이제 집값 급등에 대한 후유증으로 MB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MB한테 정권이 넘어간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급등한 집값의 후유증이 정권을 바꿔버린 거야. 요번도 마찬가지지만. 똑같다니까. 집값 못 잡으면 정권 바뀌는 거야. 예? 그거는 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정권이 뺏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뺏겼잖아. 그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집값을 못 잡으면 뺏기는 거야. 예,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 그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을 반값에 했거든. 그러면 어쨌든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60%의 가격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신축을 안 샀어. 구축을 안 샀어. 도심에. 왜냐면 도심에 있는 것보다 저쪽 외곽에서 가서 받는 게 보금자리 주택을 받는 게 더 쌌거든. 그러니까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분양이 났지. 미분양이 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그게 먹혔단 말이야. 보금자리 주택이 아주 대단한 유력을 발휘했어. 자, 그런데 요번에 그 3기 신도시에서 한 60% 또는 70%의 가격에 분양하는 가격들이 왜 안 먹히느냐 이거야. 사실은 그걸 기다리면서 서울의 도심에 미분양이 나야 되는데 그게 미분양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그런 건가? 자, 그것만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왜냐면 뭐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수요층이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을 원하는 수요층이 두터워졌다라는 거야.
제 생각에 이거는 제 생각.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집을 새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30대잖아. 그죠? 그 30대가 어떤 세대예요? 일기 신도시가 아주 그 90년대 입주할 때, 예? 아니면 뭐 80년대 후반에 입주할 때 그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야. 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키드들이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새 아파트에서 자란 거 아니야. 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원하겠냐고. 응?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원하지. 그 다시 분당, 삼본, 평촌, 그죠? 과천, 예? 그런 좋은 신도시에서 자랐잖아. 쾌적한 환경에서. 그럼 어떤 걸 원하겠냐고. 그죠? 당연히 좋은 걸 원하겠죠. 자,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 두터워졌다라는 거야. 기존의 수요도 있고, 기존의 교체 수요도 있고, 그죠? 기존의 교체 수요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또 모자르고,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데다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자, 그러면서 지금 분양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게 완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10억이 넘으면 웬만한 사람은 이제 분양 못 받아. 10억을 분양받으려면 내 돈 5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 자, 5억. 자, 5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5억에서 6억을 또 대출 받아야 돼. 자, 그거 이자와 원리금 내는 것도 월급으로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은 거라니까.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주 어떤 그 굉장한 그 어떤 대한민국의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 2006년도에 그 어떤 그 보여줬던 그 어떤 흐름과 지금의 흐름, 그죠? 아니면 지금의 흐름은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벌써 2016년도부터 집값이 급등할 때, 아파트 수요의 주력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30대였잖아. 그 30대. 그 사람들이 연끌으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지금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30대들이라고. 30대들. 그러면 뭐 40, 50대들은 50대들은 안 받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축이 팔려야 받지. 그지? 구축이 팔려야 받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구축 안 팔리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갭이 작아야 된단 말이야. 내 걸 팔고 신축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보태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갭이 굉장히 또 벌어졌다고. 아직은 벌어졌다고. 어제도 봤듯이 한 3억 정도의 갭이 생기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평촌 같은 데도 한 뭐 이것저것 합치면 11억 있어야 되는데 인근의 아파트는 8억 뭐 차례 중반대잖아. 그죠? 8억 초반대나. 그러다 보면 한 3억 정도를 또 있어야 되니까 팔고 이사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갭에서 벌써 그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은 형성되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니까. 3억을 더 보태. 3억만 보태나? 또 프리미엄까지 보태야지. 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뭐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사실. 자, 지금 분양가가 이게 오늘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 이러다가 뭐 그냥 고급지 기준으로 평당 1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강남의 아파트 분양받는데 32억이라는 거야 이제. 그걸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강남 분양하면 원베일리가 뭐 5천 뭐 5, 600 사이 그 정도 했죠. 5,300인가? 그래서 이제 뭐 한 6억, 7억 그 정도 했잖아요. 거기서 프리미엄이 뭐 어마어마하게 붙었지만.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는 분양받을 수 있거든. 왜냐면 뭐 쉽게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일반인이 못 받아. 그걸 이제 전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일반인이 받는 거지. 뭐 한 12억, 13억에 전세 넣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분양받고 나중에 이제 차익을 위해서 팔겠지. 예, 그래서 이제 분양이 된 거고, 지금 만약에 1억이 되면 여러분들 못 받아. 그렇게 차익도 안 나고.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3억, 15억이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50%잖아. 그럼 내 돈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16억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 그냥 미분양이야. 그냥 미분양이든 아니면 강남에 그냥 순수한 수요가 사는 거야.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게 2020년도에 집값이 절정일 때 오피스텔 분양가가 1억을 넘었다라는 거야. 이미. 자, 그것도 다 팔렸잖아요. 그죠? 다 팔렸어. 팔렸다니까?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샀잖아. 하이엔드급이라고. 자, 1억 2천만 원 정도의 르피 에드인 강남. 그리고 2021년도엔 1억 4천까지 했네. 루시아 도산 2008과 갤러리 832 강남 1억 4천까지 했대요.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샀다니까. 자, 뭐 투자로 샀는지 월세를 올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렸다고. 2022년도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야. 자, 이거는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니까 마음대로 올린 거야. 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도 벌써 강남은 1억 5천을 찍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114 자료를 보니까 보세요. 자, 수도권을 보니까 2017년이 1396만 원, 지금 1774만 원, 그죠? 이 정도로 올랐고, 자, 지방 통계를 보니까 955만 원에서 1371만 원, 엄청 올랐죠, 그죠? 자, 2017년 서울의 분양 가격이 2160만 원, 자, 2018년에 2805만 원, 500만 원 좀 넘게 올랐죠. 자, 2019년에 2613만 원, 오히려 떨어졌네요. 2020년에 2646만 원, 뭐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자,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2798만 원, 그죠? 올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얼마가 올랐어? 한 700만 원이 올랐네. 2022년에 3474만 원이야. 3천만 원이 넘었단 얘기야. 평균 가격이. 자, 그러면 2023년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 3,500만 원이 넘는 거야. 자, 그럼 2017년 기준으로 이거 지금 얼마나 오른 거야? 아이고, 한 1,300만 원이 올랐네. 그죠? 거의 40%가 오른 거야, 40%가. 2,100만 원 기준으로 40%가 오른 거야. 분양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집값이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집값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분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축과 신축의 그 가격폭이 있거든요. 가격폭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갭이 크지를 않아. 근데 그 갭이 벌어지려고 하면 말 그대로 상기 신도시에서 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그러면 수요가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죠? 쏠리면서 구축이 거래가 안 돼. 그죠? 구축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쪽에 창릉 신도시에서 하남 교산에서는 한 6억이었는데 서울에 뭐 한 10년, 15년 된 거는 한 8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겠어? 외곽 가서 사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집값이 잡히려면. 그러면서 서울에서 10억에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이 안 돼. 그러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는 거야. 2006년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이 하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난다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 10억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만판이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조금 큰 사이즈로 분양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추이를 보셔야 돼. 추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미리 그 스케줄 잡힌 그 3기 신도시에서 하는 것들도 보시면서 그 아파트의 청약 열기, 수요,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응?
너무 많은 그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뭐라 할까요? 뭐랄까 아파트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건 쉽지 않고 떨어지는 데는 낙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가격대에서 장기간 고착화 될 수도 있다. 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실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제가 몇십 년 동안 봤잖아. 보고 그리고 이 어떤 그 움직임을 계속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향되게 보지 마시고 이 시장을 이 집값은 너무 거품이다. 분양가도 거품이다.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시장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괜히 정신적으로 피곤해.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왜 10억에 분양이 되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그 30% 40% 저렴한 곳에 앞으로 분양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요가 서울의 중심지로 이렇게 몰려오는 건가? 그리고 왜 용인에서 12억에 분양했는데 분양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그 어떤 분양가의 폭등, 그 다음에 이런 고분양가에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토지의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토지의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엔 떨어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떨어지질 않아. 이게 오직하면 지금 경부 라인에 용인도 떨어지지 않아. 문제는 용인의 플랫폼 시티를 여러분 그 시행사에서 계속 이제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69% 정도 수용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인중개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유튜브에서 누가 방송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농업진흥지역을 700만 원에 수용을 했다라는 거야. 시행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분양가가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700만 원에 수용했다는 얘기는. 자, 왜 토지의 가격이 비싸졌냐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옛날엔 개발이 안 된 그 농지였는데 주변이 다 개발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 거지. 그 서울은 말 그대로 옛날에는 강북하면 그냥 슬럼화 했잖아. 단독주택들로 막 비집고 막 복잡하고 길도 제대로 안 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지하철 메트로선 다 생기고 상권 좋아지고 도시가 살아났잖아. 그죠? 서울이 발전하면서 토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는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지금 폭등을 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그나마 서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이번에 이문동에서 하는 무슨 자인가? 그것도 거의 3천 세대인가요? 그런 규모로 나온다고. 서울에서 3천 규모 세대 나온다는 거는 그거 사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둔촌주공처럼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면 모를까 재개발을 3천 가구 정도 분양한다는 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거라고. 그만큼 토지의 가격이 비싸고 토지의 지주들이 쉽게 찬성을 했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고분양가 해도 다 팔리고, 그죠? 거기다 빌라 가지고 있던 사람, 다가구 가지고 있던 사람, 부슈가 아파트 하나 주면은 그게 더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다 찬성을 하는 거야. 아파트 하나에 10억씩 하니까 어떤 경우는 공짜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토지의 가격이 급등했다. 그런데 수요는 더 많아졌다. 그런데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게 완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제가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즘 고가주택의 분양가를 계속 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유엔사 부지가 이게 분양가가 이거 후분양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1억 2천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거의 하이엔드급이죠. 그죠? 아주 부자들 0.1%, 0.1%나 0.05%의 부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완판이 되고 또 압구정도 뭐 이렇게 분양할 거 아니야 이제. 자, 여러분, 그리고 반포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평당 1억에. 예? 반포도. 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여의도는 또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벌써 이제 한양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에 나오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이 6천만 원을 딱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난지 아세요? 뭐 저는 부동산을 전문가잖아요. 그래도 그럼 전문가잖아. 그럼 6천만 원에 받으면 될까 말까? 이 결론이 쓰잖아. 이건 받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3.3제곱미터당 여의도에 6천만 원에 분양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애석하지만 이게 거품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역시 0.1%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받아서 능력 없으면 그냥 팔면 돼. 그 얘기는 뭐야? 이제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도 싸다라는 거야. 일반 분양가 6,400만 원도.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강남구 대치동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7,100만 원에 하겠다라고 이건 조합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신문에서 그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7,100만 원 나올 때 미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 무슨 음마아파트가 평당 7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7,100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여의도가 6,400이었는데 뭐 대치동이 음마아파트가 7,100만 원이 뭐 비싼 게 아니잖아. 여의도 6,400이면.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반포는 1억이 안 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야.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참 어쩔 수 없어. 이거 왜냐면 부자들 아파트잖아. 그죠? 이제 일반 중산층들은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여러분 7,100만 원이면 한 이것저것 합치면 23, 4억 되나요? 23, 4억? 그래. 한 23억, 4억, 뭐 취득세까지 하면 그냥 25억이라고 해요. 그럼 25억. 여러분 25억을 내고 25억 없잖아요. 그죠? 25억 없잖아. 10억도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이걸 뭐 투자로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뭐 투자로 사도 조금 먹을 건 있겠지만 투자의 의미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받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25억짜리 아파트에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이제 쉽지 않은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애석하지만 끝난 거야. 자,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야. 자,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서울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의 그 고급자 아파트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거든.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강남이 확장되는 거잖아. 그죠? 성수동까지 확장되고 한남동까지 강남이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서울에 이렇게 강남이 계속 확장되는 거야. 자, 뭐 이제 한남동, 성수동, 그다음에 반포에서 흑석동까지. 그죠? 거기다 용산까지. 여기 대통령실까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뭐 용산에 이쪽은 뭐 핵심지니까 여기 뭐 이런 데는 다 이 주변은 다 핵심지고 여기 라인원 한남도 여기까지 그죠? 이런 데까지 그냥 다 강남이 확장이 되는 거야. 그만큼 고급자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거야. 이제 여의도도 이제 거진 강남급이 돼가는 거야. 여기도 강남급이 되는데 여기라고 안 될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석동도 이제 준강남 이상이 되는 거야. 흑석동도 뭐 이미 가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데, 그죠? 여기 뭐 강의 보이는 건 20억이 넘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얼마나 비싸? 노량진 뉴타운 이거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가지고 가야 프리미엄 주고 살 수 있잖아. 재건축 재개발 딱지를.
자, 여기도 비싸지는 거야. 그럼 여기만 비싸지나? 여기 신길동도 비싸지겠지. 그죠? 어? 이게 신길동 여기죠. 여기도 비싸지겠지. 이게 그럼 여기만 비싸지나? 여기도 비싸지겠지. 목동도. 그죠? 자, 그러면 목동과 여의도가 사이에 있는 여기는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도 비싸지겠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걸 염려하는 거야. 이렇게 고가 아파트의 분양가가 싸게 보이고 부자들 눈에 그게 완판이 되고 거기서 또 프리미엄 붙고 그러면 그 주변에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야. 그러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전반적으로 다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제가 수도권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수도권은 수요가 한계가 있거든.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은 수요가 다른 거야. 예? 자, 수도권은 그리고 토지가 많잖아. 때려치면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전략가 스타일이거든요. 전략가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격 검사를 해봐도 뭐 MBTI인가 뭐 그거 검사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돈 내고 강의 들어야 되는 거야. 돈 내고 강의 들어도 이런 얘기 해주는 놈이 없어. 자, 보세요. 상무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32평이 3.3제곱미터당 2,900만 원, 뭐 거의 3천만 원이지. 그러면 이게 거의 10억이란 말이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 93평형 뭐 펜트하우스는 한 30억 정도 한대요. 자, 이 정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난 2월 기준 광주 아파트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528만 원이래. 2배 오른 거 아니야. 자, 광주 사람들 굉장히 열받겠죠. 그죠? 광주 사람들 장난 아니잖아요. 또 성격이. 예? 그죠? 열받겠죠. 자, 앞서 분양한 광주 서구 금호동의 워파크 마륵공원. 참 이름도 희한하네.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606만 원이야. 자, 2달 전에 분양한 게 1,600만 원. 근데 왜 거기는 상무 센트럴자에는 여기죠, 여기. 이 보니까 뭐 후분양인 것 같네. 그죠? 2024년 입주니까. 자, 뭐 여기 역세권이야, 역세권이고 뭐 중심하고 좀 가깝네요. 그죠? 중심하고 가까워. 그리고 뭐 공원 518 공원이 있고 뭐 그리고 여기 공업단지가 있으니까 집주 조건이 좋고 뭐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러나 뭐 딱히 여기가 뭐 부자들만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죠? 뭐 여기도 괜찮잖아요. 그죠?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여기도 괜찮네. 자, 여기도 괜찮아. 자, 여기 98년도에 진 아파트인데 이게 뭐 한 4억 5천에서 5억 2천 사이. 그죠? 전세 2억 7천. 그러니까 거의 뭐 분양가가 구축이 2배다 라고 보셔야 되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이걸 뭐 사러 팔고 여기를 가진 않겠죠. 그리고 뭐 여기가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 뭐 상권 좋잖아. 그죠? 기가 막히네. 그죠? 뭐 쭉 상권이 있으니까 뭐 입지도 여기가 더 낫네. 그죠? 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완판이 되려면은 이제 분양가에 대한 포비아가 생겨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간다. 서울에 10억에도 다 팔리네. 그럼 광주도 A급지는 뭐 9억 10억에도 팔리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떻게든 팔아먹었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2달 전에 1,600을 하던 것을 2천만 원에 하면 어떡할 거냐고. 자, 그러면 한 7억이 넘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는 거야. 물론 분양이 안 되겠지. 그죠? 뭐 지방은 수요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까지 조금 걱정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은 수요가 적잖아. 그죠? 지방은 수요가 적다니까 여기에 투기 수요가 들어가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9억인데 9억 10억에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한 12억, 13억에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이로 투기꾼들이 다 사겠지. 그러나 여기가 12억, 13억 간다고 투기꾼들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예, 제가 봐도 마찬가지로. 자, 대전 한번 볼까요? 자, 대전도 여기 이제 곧 분양을 하거든요. 둔산 자유 아이파크. 자, 여기도 이제 후분양을 하는데, 자, 여기도 얼마에 분양할 줄 몰라요. 만약에 여기도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7억에서 7억 5천 정도다. 그러면 여기도 대전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없어. 물어보니까 안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싶은 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다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무슨 일을 받든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야. 뭐 10억, 서울도 10억에 중심가가 팔렸는데 대전도 핵심지 뭐 7억 5천에 팔린다고 하면 또 여기도 대전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또 분양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것들을 투자자들이 다 소화해줬는데 지방은 그게 안 돼. 서울은 전국구로 올라와서 다 소화가 되지만은 역으로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지방은 한계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둔산동의 크로바가 예를 들어 8사 기준으로 뭐 8억을 한다. 예를 들어 9억을 한다고 하면 이 지방은 이 외곽에 예를 들어 좀 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 이런 뭐 동구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외곽 나가도 이 8사 기준으로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심지어는 2억대 후반짜리 아파트도 있어. 이 가격의 격차가 크다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자,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좀 산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고, 지금 서울의 고분양가의 한 아파트들이 다 완파는 길을 가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문제다. 근데 이번 주에 분양한 퍼스트 BL인가요? 안양평 인도권 쪽이죠. 인도권 쪽에. 자, 그거 10억이 넘게 한 11억 이상 들어가는 이것저것 합쳐서 11억 이상 들어가는 아파트도 분양이 일단 청약은 완판이 됐다. 계약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도권 웬만큼 좀 괜찮다는 입지도 다 10억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입지는 더 분양가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단순한 문제다. 앞으로 그런 고분양가에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우리가 추이를 관망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보금자리 주택,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상기 신도시의 가격이 그것을 잡아줬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